자, 우리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에요. 판별식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써주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우리가 근해 공식을 써주는데 여기서 판별식이 어디냐면 여기야.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바로 이 부분이 판별식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라지 d라고 해서 우리가 판별식을 뭐래요? 디스크라임 원하트? 그래요. 자, 판별식 d라고 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할 건데 도대체 판별식은 뭐를 판별해 주는 거냐? 바로 근의 개수를 판별해 준다고 한 거는 우리가 언제? 중학교 3학년 때고요. 그럼 뭐라고 해? 근의 종류를 판별해 준다고 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야. 근의 개수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를 판별해 줬다면 이제는 근의 종류를 판별해 주는 게 판별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그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판별식 D가 이렇게 B 3개가 있을 때 똑같은 식이에요. 0보다 클 때, 0과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면서 0보다 클 때에는 우리가 근이 2개다. 중학교 3학년 버전이야. 근이 2개. 그리고 근이 1개. 그리고 근이 0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3 때는. 자, 왜 2개였냐면 서로 다르니까 2개인 거고 서로 같으니까 1개였던 거고 얘는 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돼버리면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빵개였어.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뭘 배웠죠? 루트 안에 음수가 되면 허수라는 수가 된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빵개라고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 잘 봐봐. 어떻게 바꿔지냐면 자, 2개죠. 근데 여기가 양수야. 그럼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가면 걔는 실수죠. 그래서 실근인 거야. 실근이긴 실근인데 서로 어때요? 서로 다르죠. 왜? 2개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야. 근 2개가. 근데 근 1개는 우리가 중3 때 뭐라 했냐면 중근이라고 했어요. 그럼 중근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서로 같은 근이죠. 근데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오류가 일어나요. 뭐 어디서 오류가 일어나냐? 중학교 3학년까지만 해도 1개라고 하더니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와서는 2개라고 해. 그럼 왜 이게 2개가 맞는 거냐면 우리가 중근이라는 건 완전 제곱식에서 나오게 되는데 x-2, x-2의 곱신 거죠. 그럼 여기서도 x가 2가 나오고 여기서도 x가 2가 나온 거지. 다시 말해서 1차식이 2개이기 때문에 얘도 근, 얘도 근인 거야. 근데 근이긴 근인데 서로 같은 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중3 때 배웠던 이 1개는 뭐가 1개였냐면 근이 1개가 아니라 뭐가 1개였다? 바로 종류가 1개였던 거예요. 종류가.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중학교 때 배웠던 건 1개라는 건 종류가 1개였던 거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우리는? 중근이라고 해준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근이 0개였던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검색을 할까? 서로 다르겠죠. 왜? 얘가 음수더라도 얘가 플러스랑 마이너스 된 버전은 다를 거니까 서로 달라져요. 하지만 두 무슨 근이야? 허근으로 존재하겠죠. 왜? 여기가 음수가 되면 허수가 되니까 허근인 건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외워주시면 돼. 요거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가는 게 109페이지 3번을 보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나오는데 잘 봐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중근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식은 어디 있어? 이 식. 우리 이 식을 뭐라고 하죠? 바로 완전 제곱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잠깐 정리를 해줄게.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는 0을 했을 때 무슨 근을 갖는다는 소리야?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죠. 그러면 중근 가졌을 때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과 어때요? 같을 때지. 결론이 뭐야?
중근을 갖는다 해도 이거 쓰면 되고요. 완전 제곱식을 갖는다 해도 이거 쓰면 돼. 결론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중근이든 완전 제곱식이든. 자, 여기까지 업데이트 버전으로 고등학교 1학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를 들어가 보자. 111페이지 필수예제 6번부터 한번 가볼게. 뭐라고 나오냐면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네.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질 때, 중근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허근 가질 때 m값의 범위 또는 m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때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가 되는데, 우리 요걸 써도 되지만 얘는 어디 들어있던 거였어?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들어있는 얘였죠. 근데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들어있는 얘도 판별식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라지 d라고 하고요. 요 안에 들어있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판별식은 우리가 4분의 d라고 해서 d를 4로 나눠준 판별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이 b가 짝수일 때는 짝수 공식의 판별식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나온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럼 지금은 여기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로 가보자. 그럼 b 다시가 누구예요? 얘를 땐 마이너스 곱하기 얘인데,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m의 제곱, 이게 b 다시 제곱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ac는 1 곱하기 m 제곱이 될 거고, 이게 0보다 크다가 될 거죠. 자, 얘를 전개하게 되면 9 더하기 6m 플러스 m 제곱에 마이너스 m 제곱이 되면서 0보다 크다니까 m 제곱끼리 지워지면서 9를 넘기자. 그럼 6m이 마이너스 9보다 크다가 될 거고,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가 무슨 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m 값의 범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잘 봐. 어차피 우리는 중근 갖는다 하면 여기 부등식을 는으로 바꿀 거니까 그때는 m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고, 또 어차피 우리가 얘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면 0보다 작다라고 하니까 그때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결론은 뭐야? 얘 하나만 구해놓으면 부등호를 등호랑 부등 방향을 바꾸게 되면 나머지 2번과 3번의 답이 된다는 거니까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구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더라도 근의 종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필수예제 7번에 대해서 봐볼게. 필수예제 7번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자, 똑같아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왔고,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0이다라는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데요. 자, 그럼 뭐라고 나왔냐면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선생님이 이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만 이렇게 묶어서 가려볼게. 얘가 없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뭐죠? 그냥 이 2차 방정식이 중근 갖는다는 거죠. 그럼 중근 가질 조건은 뭐야? 판별식이 0이다잖아. 근데 지금 여기가 b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가보자. 그럼 b'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a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1 곱하기 얘네 전체죠. 다시 말해서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0인 거예요. 자, 그럼 봐봐. 계속 전개를 해볼게.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인 거니까 k제곱 지워지고요, a제곱 지워지고요,
남는 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k 플러스 b-1은 0이다라는 식이 나와요. 이게 판별식이 0이다고 중근 갖는 조건인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부활하는데 뭐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단원명이 떠올라야 되죠? 여기서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게 여기서 떠올라야 되죠. 이게 항등식 멘트잖아. 우리 항등식 멘트 잠깐만 정리하자면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a가 몇 돼야 되고 b가 몇 돼야 되죠? 바로 둘 다 0 돼야 되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x항의 개수도 상수항도 0 돼야 된다. 이게 항등식의 바로 개수비교법에 해당하는 미정개수법이었죠. 그럼 지금 봐봐. 지금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k 기준으로 봤을 때 k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2a와 k 뒤에 더해져 있는 b-1이 둘 다 몇 돼야 돼? 는 0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2a도 0 돼야 되고 b-1도 0 돼야 되니까 a가 0이고 b는 얼마야 된다? 1이어야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얼마야? a가 0이고 b가 1이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야? 이런 식으로 되게 길게 복잡하게 주어져 있을 때는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도 나오고 중근이라는 말도 나오잖아. 그럼 일단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생략을 해준 상태에서 중근 구하는 판별식을 먼저 적어준 후에 다 정리가 끝난 이후에 뭘 생각하자? 항등식을 그 다음에 생각하자는 거죠. 자, 그럼 112페이지에 필수예제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 112페이지에 필수예제 8번.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x에 대한 2차식 나오면서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는 0은 없구나. 그냥 플러스 2라는 이유가 무슨 식? 완전 제곱식이 되었으면 좋겠대. 그때 k 값을 구하시고 그랬거든. 그럼 봐봐. 문제에서 이런 2차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뭘 보자고? 최고차항 계수 보자고. 근데 1이죠. 0이 아니지. 그럼 이럴 때는 이런 말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오고 나서 최고차항 계수에 문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아까처럼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지금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 볼게. 자, 완전 제곱식이래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이 쭉 주어져 있고 얘가 는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얘는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완전 제곱식은 아까 중근 가져야 되죠. 완전 제곱식 하면 중근이 떠올라야 되고 중근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판별식이 몇이다? 0이다가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얘를 판별식을 써주자는 거야. 자, 지금은 2가 있어도 2로 묶을 수 없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주면 2k 플러스 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가 얼마야? 1이죠. c가 얼마야? 요 전체죠.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얘가 얼마다? 0이다. 자, 얘 전개하면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 되고요. 얜 빼기 4니까 곱해주면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k 빼기 8이 0이 되다. k제곱 4k제곱씩 지워지고 남은 거 정리해주니까 8k 빼기 7이 0이 되면서 k 값이 얼마다? 바로 8분의 7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뭐 쓰자? 중근을 통해서 판별식이 0이다를 앞으로는 써주자라는 게 이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115페이지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볼 텐데, 지금 여기 있는 판별식도 그렇고 다음 단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특강으로 올려놓은 부분이니까 그거를 참고하고 예습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 끊을게.